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재고해 곧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공개 요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택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대폭 잃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어비앤비사는 호스트가 몰래카메라로 숙박객을 감시하고 촬영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점수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알츠하이머 등 인지기능 저하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등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미국 대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민주당의 최고 원로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재고해야 하며 곧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결정에도 지지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민주당의 전체 선거 패배를 우려하는 동료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사실상 후보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진영의 데모,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최고 원로 지도자가 마침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고와 결단을 공개 요구하고 나서 바이든 후보 사퇴와 교체 논란이 매듭지어져야 하는 종착역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84세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자 현 명예하원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사태를 중시해 재선 도전을 재고해야 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MSNBC 모닝조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지지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는 나토 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It's up to the president to decide if he is going to run. We're all encouraging him to make that decision because time is running short.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이런 언급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재고해야 하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단을 내리도록 공개 압박한 것으로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공개 요구는 현재까지 민주당 진영의 가장 높은 최고 원로 지도자가 가장 강한 어조로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전날 비공개로 장시간 의원총회를 가졌으나 바이든 지지와 교체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목요일 의원총회를 갖기로 했는데 일부 상원의원들은 선거 참패를 우려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가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클 베네트 민주당 상원의원은 CNN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진 않았으나 이런 상태로 가면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상하원 다수당까지 모두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일대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Donald Trump is on track, I think, to win this election and maybe win it by a landslide and take with him the Senate and the House. 이에 바이든 대통령 측은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결단을 촉구했으나 우리는 이미 결단을 내렸다면서 후보 사퇴를 여전히 일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재를 과시하며 대통령 후보 사퇴 요구를 거듭 일축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참모들은 내주에는 공화당 전당대회로 트럼프 공화당의 시간이 될 것이므로 대통령의 후보 사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실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상하원 등 세 곳을 모두 빼앗기는 참패가 우려되고 있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이든의 결단이 요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대폭 잃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대선 때 54%를 득표했으나 현재 아택의 지지율은 46%로 8%포인트나 급락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통적인 지지 계층인 라티노에 이어 아택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대폭 상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라티노와 아테게 등 소수의 지지표를 40% 가까이 잃어버릴 경우 낙선의 구배를 마실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아테게 유권자 연맹이 10일 발표한 아테게 유권자 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46%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31%를 아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아테게 지지율은 2020년 대선에서 실제 득표했던 54%보다 8%포인트나 대폭 하락한 것이어서 또 하나의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테게보다 많은 라티노 유권자 지지율로 급락한 바 있어 라티노와 아테게라는 양대 핵심 지지 계층을 한꺼번에 상실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라티노 유권자 지지율은 41%에 불과해 2020년 대선 때의 53% 득표보다 9%포인트나 급락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소수의 이민사회 중에서 핵심인 라티노 커뮤니티의 지지를 대거 상실하고 있는 데 이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아테게 유권자들의 지지까지 잃어버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고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희박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테게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는 아직도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는 의견을 더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테게 유권자들의 트럼프 지지율은 31%로 2020년 대선 때의 30% 득표와 거의 같았습니다. 아테게의 5%는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 대신에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테게 유권자들은 연방 하원 선거에선 민주당 51%대 공화당 30%로 민주당의 손을 더 들어주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 선거에선 50대 30%로 민주당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오는 11월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아테게 유권자들은 1,500만 명으로 2020년 선거 때보다 200만 명, 15% 증가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라티노 유권자들은 3,620만 명으로 2020년 선거 때보다 390만 명, 1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흑인 유권자들은 3,445만 명으로 2020년보다 230만 명, 7% 늘어나지만 라티노 유권자들보다 적어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일부 호스트가 몰래카메라로 손님들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감시하는 등 불법 촬영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 측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책 마련보다는 공론화를 막는 데만 급급했던 것으로 CNN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에어비앤비사의 규정에 따르면 호스트의 범죄 경력은 자동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혜렌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 조사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사용은 숙박업계의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규제는 빈약하고 처벌은 관대하며 비디오 관음증은 일반적으로 경범죄로 기소됩니다. 한편 녹화된 사람들은 장기적인 트라우마와 자신의 이미지가 언제든지 인터넷에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재무서류에서 문제를 거듭 인정했지만 중재, 기밀 합의 및 직원 비공개 계약을 통해 문제의 범위를 눈에 띄지 않도록 애써왔습니다.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몰래카메라 관련 불만이 제기되는 일이 발생하면 정책을 위반하는 사용자와 숙소를 삭제하는 등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지난 10년 동안 감시장치와 관련된 수만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해 법원에서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감시장치에 대한 불만 접수가 약 3만 5천 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거기에 에어비앤비는 직원들에게 몰래카메라에 대해 법 집행기관에 연락하도록 지시하는 정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보안 카메라 및 녹화장치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 법 집행기관에 알리지 않으며 심지어 어린이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는다고 회사 대표는 증언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몰래카메라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내부 조사의 일환으로 불만 사항에 대해 사용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용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법 집행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에어비앤비는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 노력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올해 초 유럽연합의 입법자들은 단기 임대 산업을 관장하는 획기적인 규제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이와 유사한 연방 규정이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불법 숙소를 단속하거나 당국과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는 등
정부에 더 많은 감독권을 주는 현지 규제에 날을 세워 싸워왔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모든 사용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사용자의 범죄 경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살인, 테러, 강간 또는 아동 성추행에 대한 유죄 판결은 회사 정책에 따라 자동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 인증은 숙소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사용자 이름과 정부 발급 신분증을 일치시키기 위한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모든 호스트, 공동 호스트 및 예약 게스트의 신원을 확인한다고 말하지만 웹사이트에 그들이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써 있어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처럼 호스트 등록, 회사의 데이터 공유 및 숙소의 품질 관리를 요구하는 획기적인 규제를 당장 시작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신용 점수가 급락하기 시작하면 알츠하이머 등 인지기능 저하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대금이나 주택 모기지 상환금을 연체해 신용 점수가 급락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알츠하이머 인지기능 저하로 진단받기 3년 내지 5년 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사회인 미국에서는 크레딧 스코어, 즉 신용 점수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알츠하이머 등 인지기능 저하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CBS 뉴스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00년부터 2017년 사이에 240만 명이나 되는 미국인들의 크레딧 리포트와 메디케어 기록을 분석한 결과라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달 상환해야 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주택 모기지 상환금을 대체로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이 3대 개인 신용평가 기관들에 통보하고 신용점수를 대폭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난으로 연체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지만 인지기능 저하로 깜빡 잊고 연체시킬 수 있는데 그러한 상관관계로 신용점수 하락이 알츠하이머 등 인지기능 저하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주택 모기지 월 상환을 자꾸 연체하는 경우 신용점수가 급락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알츠하이머 등 인지기능 저하로 진단받기 3년 전에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상환해야 하는 일을 자꾸 잊어버려 연체돼도 신용점수가 하락하는데 이는 알츠하이머 등 인지기능 저하로 진단받기 5년 전에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인지기능 저하를 진단받기 1년 전에는 신용카드 연체가 무려 50%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모기지 월 상환금 연체는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츠하이머로 진단받기 1년 전에 발생한 연체 건수는 미국에서 60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는 현재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580명이나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인 560만 명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세 이상의 미국인들 가운데 알츠하이머 등 인지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환자들은 15%인 것으로 CDC는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최고의 명문 의대로 꼽히는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등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대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블룸버그 자선재단으로부터 기부받은 10억 달러로 의과대와 간호대, 공공보건대 학생들 대부분에게 올 가을 학기부터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하는 시대는 거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의료 전문 인력들을 교육하는 의과대, 간호대, 공공보건대학들에서는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학생들의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세운 블룸버그 자선재단으로부터 기부받은 10억 달러로 의대와 간호대, 공공보건대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에게 올 가을 학기부터 학비를 거의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구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의대생과 간호대생, 공공보건 대학생들은 수업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연소득이 17만 5천 달러 이하의 의대, 간호대, 공공보건대 재학생들에게는 수업료 전액뿐만 아니라 생활비, 각종 비용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현재 연 수업료는 6만 5천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올 가을 학기부터는 전액 면제받게 된 것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의대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은 10만 4천 달러의 학자금 빚을 지고 있고 의대 졸업생 전체의 중위 학자금 빚은 2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의대 졸업생들은 앞으로 수업료 면제에 따라 2029년에는 학자금 빚이 10만 4천 달러에서 6만 달러로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학비 면제에 나서는 대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뉴욕 브롱스에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에서 이 대학 교수이자 이사로 있는 인사가 10억 달러나 기부한 덕분에 의대생 전체의 학비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의료인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비리그 등 명문 대학들과 유명 리버럴 칼리지 등이 동문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고 재단 전입금을 늘려 보통 연가구 소득이 6만 5천 달러 이하면 학비를 한 푼도 내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년 들어서는 물가 인상을 감안해 학비 전액 면제 대상을 연 가구 소득 15만 달러까지로 대폭 올리는 대학들도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